오늘 이제 박무월 씨의 그 마른 빵 부스러기, 마른 빵 부스러기 이거 한번 쓴 것 같은데, 예, 한번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마른 빵 부스러기를 그냥 제목만 한번 써볼게요. 마른 빵. 빵자가 참 쓰기가 참 애매할 수가 있어요. 예. 마른 빵. 마른 빵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른 빵. 여러분 이제 쌍비읍을 쓰는데 이렇게 쓰셔야 돼.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넓게 잡아줘야 돼. 그리고 기도 한번 하면서 십자가를 거줍니다. 이렇게 쌍비읍. 응? 빵. 마른 빵. 네? 그 다음에 부스러기. 부스. 왜 여기 스를 내렸냐 하면 니을이 여기 타고 들어가야 돼서 그래. 그러니까 다음 니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을 톤 다운 시켜줘야 돼. 밑에서. 왜냐면 니을 들어간 걸 미리 예측을 해줘야 돼요. 부스러기. 이렇게 줘요. 그럼 이것도 비잖아요. 비죠. 그럼 기억이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공간을 어떻게 치고 들어갈 것이냐. 마른 빵 부스러기. 이렇게 글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마른 빵 부스러기.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를 여기다 한번 덧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이 눈 위에 눈이 온다. 눈 위에 눈이 온다. 이게 눈게 나왔어요. 쓸 때는 이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눈 위에 눈 위에 눈이 온다. 자, 이렇게 작은 글씨도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배치가. 마른 빵 부스러기 눈 위에 눈이 온다. 이렇게 해서 배치하되 항상 이 작은 글씨에도 강약이 항상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굉장히 정갈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글씨가 이제 완성도가 있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른 빵 부스러기. 이 낙관도 잘 찍어야 돼. 다 쓰고 낙관이
삐뚤어지게 되면 글씨 전부 다 망쳐 보여요. 이렇게 천국만큼 되겠습니다.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얘가 어떻게 덩어리감을 만드느냐에 따라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요 눈 위에 눈이 온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오게 있어서 작은 글씨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다음에 빵에서의 이 선, 부스러기의 이 선들이 쫙쫙 하면서 가는, 이렇게 남들 질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박목월 시 중에서 믿음의 흙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흙.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중인 것 같아요. 제비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짓는다.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모르고 알을 까기 위해 그것을 이겨 집을 짓는 맹목적인 슬기.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누가 아랴? 그것을 이겨 눈에 바르고 보냄을 받은 신령함에 연못에서 씻음으로 장님은 눈을 뜬다. 심령의 눈먼 자여. 믿음의 흙이라는 시입니다. 뒤에 또 있네. 영혼의 장님이여 안다는 것을 그것으로 눈이 멀고 보인다는 것을 쭉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의 흙을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믿음의 흙. 이 밑자는 이제 디귿이 받침이 될 때는 사실 이게 크게 쓰게 되면 안 이뻐요. 크게 쓰면 절대 안 이쁜 게 바로 디귿 받침, 티귿 받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을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믿음의 이렇게 찍고 얇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이뻐요. 해보니까. 자, 그 다음 음은 이게 튀어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응이. 그리고 여기 맞춰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와서 믿음의 여기 맞춘 거 이렇게. 믿음의 흙은 이제 받침이 리얼 기억 이렇게 돼 있죠. 흙 할 때는 보시면 이제 좀 강하게 좀 써줘야 돼. 이렇게. 얘 강하게 써줘야 얘가 흙 이렇게 돼 있죠. 흙. 믿음의 흙. 그래서 이 글씨가 조금 더 강하게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져야 돼. 여기에 이제 타이틀 디자인할 때 꼭 이렇게 씁니다. 약간 기울어져 써도 돼요. 이렇게 믿음의 흙. 그리고 또 작은 글씨를 한번 더 써볼게요. 믿음의 흙. 제비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짓는다. 그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비는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 진흙을 이겨. 괜찮아요? 네. 이겨. 집을 짓는다.
꽃집을 짓는다. 흙을 좀 강조해서 가운데, 그러니까 얘가 아주 지나치게 강조한 다음에 하는 어떤 디자인이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보면 2025년 총목 요거만 쓸게요. 총목 이렇게 해서 전답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고요. 아침의 수세미. 나 수제비인 줄 알았어요. 예, 아유, 배고픈가 봐요. 예, 아침에 수제비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수세미꽃 이렇게 됐었어요. 아침에 수세미꽃. 이번에 이제 수세미꽃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제목을 쭉 써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 있죠. 아침에. 자, 이거는 이제 세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아침에 수세미꽃. 네. 아침에 수세미꽃. 아침에 수세미꽃 이렇게 했어요. 이 꽃 탈 때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붓을 가지고 여기서 힘을 줬다가 싹 뺀 거 이번에는 처음부터 빼고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착 이렇게 거물 같은 소리 나는데 이게 늦으면 이게 그냥 15킬처럼 돼버려요. 우투투투죠. 이게 속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이렇게 너무 빠르면 갈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익혀야 돼. 그러면 아침에 수세미꽃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책이다 그러면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북 타이틀, 북 커버 타이틀이죠. 이게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써도 이제 제목이 타이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의 수세미꽃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꽃을 살짝 표현을 하게 되면 더 이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조그맣게 꽃을 그렸어요. 꽃을 구체적으로 그리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살짝 이런 느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수세미꽃.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낙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약간을 꽃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두인인데요. 그래서 찍고요. 이것도 여기다 찍습니다. 찍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2025년 총무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작품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수생이 여기 이제 북커버 디자인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다음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한번 단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침에 수세미 코스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목을 또 한번 또 써볼게요. 아주 평온한 날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평온한 날의 기도. 이 시 중에서 평온한 날의 기도. 여기서는 기도가 사실 되게 주인공이긴 한데 이 받침이 없어요. 이게 받침이 없을 때는 그 앞에 날을 가지고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평온한 날의 기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슨 소리가 났죠? 예. 이 평자는 여백이 진짜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글씨가 안 이뻐져요. 평온한. 자, 평온한. 평온한. 날의 기도. 네, 날. 이렇게. 날에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날의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죠 이렇게. 날에 자 기는 크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줘요. 그다음에 도는 여기다 찍죠. 찍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쫙 가져야 돼. 이렇게 평온한 날의 기도. 같은 이 문장이지만 느낌이 좀 틀리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나를 이제 주인공으로 하고 평온한 날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타이틀을 쓸 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글씨 쓰면서 이 고밀 같은 손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만 합니다. 아주 얇은 글씨, 얇은 이 선들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연습. 그거밖에 없어요. 연습. 아무리 알려주면 뭐래. 손이 말을 안 듣는 걸? 얘가 처음에는 얘만 술을 챘어. 얘만. 눈은 멀쩡한데 얘만 술이 챘어. 얘가 막 삐뚤삐뚤 글씨도 삐뚤고 원하는 글씨는 안 나오고 그래. 얘가 서서히 여기서 알코올기가 빠지면서 정상적인 손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습관이거든, 습관. 그래서 붓을 가지고 힘을 조절을 하면서 아주 가는 선들과 중간선, 그 다음에 두꺼운 선들을 자유자재로 뽑아져 나올 때 그때
작품이 탁탁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찍어봤습니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작품이 또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온한 날의 기도.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평온한 날의 기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쭉 맞춰가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얘는 여기에다 맞췄어요, 또. 그죠? 이렇게 맞췄다고, 그러니까. 요만큼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게 떨어져도 질서가 되게 중요해요, 질서가. 그래서 도자를 위에 올리는 것. 그리고 이게 오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돼. 붓이 한획으로 갔다는 느낌을 줘야 돼. 딱, 꽝. 아시겠어요? 꽝이에요, 꽝. 에? 항상 붓이 궤적이 나와야 돼, 궤적이. 그래서 써봤어요. 예, 짧은 거 하래요. 짧은 거. 네, 짧은 거 해보겠습니다. 예, 짧은 거. 그래서 오늘은 자갈돌이 되려고 합니다. 예, 짧은 거 안 되네. 해주세요. 지금 이제 백목을 시를 쓰고 있는데요. 박목월이라는 시인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름을. 이게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보면 몇 가지의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쓰는데, 박목월은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자, 먼저, 청목 정체하고 가을체를 보시면, 이렇게 정갈하게, 목, 네, 박목을 이렇게 써봤죠. 작게 썼는데, 자, 그 다음 이제 거칠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거칠게. 거칠게 쓸 때는 되게 자유롭게 써요. 이렇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써왔냐면, 여러분이 이 붓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이 글씨가 어떻게 힘을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갈하게 쓸 것인지는 붓의 힘의 차이예요. 힘. 예, 붓에 어떻게 힘을 줄 것이냐. 그래서 자유롭게 써요.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툭툭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툭툭 칠 수 있어요. 이렇게 툭툭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붓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붓의 필압에 의해서 작용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대략 이렇게 한번 좀 써봤습니다. 예, 써봤고, 자, 한번 좀 수업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면 박목월 씨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내가 붓을 지배를 해야 된다. 붓을 지배가 돼야 돼, 붓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붓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뭐가 움직여요? 손이지, 손. 손을 끊임없이 잡고 붓을 길이를 들여야 돼. 일종의 여러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야생마 한 마리를 여러분들이 다 준 거야. 이게 야생마예요, 야생마. 예. 얘 막 날뛰는 거야. 얘가 막 날뛰는 거야. 이렇게 막 날뛰는 거야. 올라타면 막 떨어뜨려. 예? 그러면 막 부상을 당해. 그럼 내가, 저 말 타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말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야생마니까. 막 지가 막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뛰는 말을 내가 어떻게 제압을 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딱 가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서라! 그럼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예? 둘째 하나죠. 말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붓을 내가 길들이는 것, 길들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투자하고 얘를 사랑을 해줘야 돼. 이렇게 쓰다 맞추기도 하고. 예? 다른 사람 앞에서 쓰다 맞추면 여러분들이 머리에 꽃을 꽂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 쓰다 맞추기도 하고. 얘를 많이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내 주인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 잘 들어야지. 할 정도로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돼요. 그 뭐냐? 숟가락을 잡는 시간보다 얘를 많이 잡아야 돼. 예? 얘를. 얘를 많이 잡으면 야생마가 준마가 되고요. 천리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딱 잡고 끊임없이 연습을 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학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한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